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차트와 뉴스 시간인데 Q&A가 좀 밀린 관계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XRP OK님이 써주셨고요. 제가 리플 비중이 많은데요, 비트를 소유하고 싶다 해서 리플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리플 개수를 잃어가면서까지 꼭 비트를 보유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리플을 갖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리플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리플 개수를 줄여서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플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상대적으로 같이 따라서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차트는 XRP와 이제 BTC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자에 XRP가 있는 거고요. 분모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분자에 있는 XRP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올라갔다, 그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이 차트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XRP보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동폭이 큰 시장이라는 거죠. 같은 암호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암호화폐의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XRP가 비쌀 때는 22,500 사토시까지 갔다가요, 여기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싸졌을 때는 뭐 한 2,000 사토시까지, 지금 최근에는 뭐 4,000, 뭐 요즘에는 이제 6,000 사토시까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적으로 XRP가 비쌀 때는 XRP를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비싸졌을 때는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다시 XRP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원화 가격으로 또는 달러 가격으로 XRP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발생됐는데 보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럴 때는 차트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XRP가 똑같이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면, 실제 리플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00원대에서 뭐 3,000원까지 10배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20배 상승했다라고 하면 XRP는 빠지는 겁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해하시면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BTC 마켓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설명을 BTC 마켓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좀 파악하는 것도 원화 마켓이라든가 뭐 달러 마켓보다는 BTC 마켓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점, 고점을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BTC 마켓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박현채 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제 조언을 드리려고 써주신 것 같아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귀동량 한 것 몇 자 적어봅니다. 1번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 업계 반반으로 나뉘는데 절반은 큰 폭 조정, 나머지는 하향 안정화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폭등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략 방향은 올해 말 정도에 정해질 거라고 합니다. 일단 많이 하락할 거냐 아니면 좀 하락해서 이제 안정화할 거냐,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의견은 다 하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집값을. 두 번째로 서울에서 어디가 유망한가? 돈만 있으면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부지 신규 분양 쪽이 이제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 음마 재건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대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지치게해서 백기투항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 일단 와사비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한강 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음마 재건축보다는 지금 용산 미군기지 그쪽에서 한강 뷰가 보이는 그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저는 17년도 여름에 비트렉스에서 스텔라루멘 15원 이하일 때 구매를 했는데 하루에 3배 올라가는 날 딱 30% 먹고 나왔는데 그게 18년도 1월에 2,400원까지 갔으니 그냥 홀딩했으면 200배 가까이 먹은 거였는데 뭐 물론 17년도 여름에 시아코인, 스테이터스, 에이다, 스트라티스, 스팀 등등 100배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친 게 많습니다. 다 단타로 조금씩 먹긴 했지만 그냥 홀딩해서 쭉 들고 가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많이 저조했죠. 제가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갈 때도 수많은 먼저 경험한 자들이 마진 거래도 해서 많은 수익을 먹고 그냥 단타로 많은 수익을 먹어도 결국은 상승장에 그냥 존버한 사람들이 더 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당시 저 역시 저 말을 잊지 않고 단타로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익에 취해서 이 코인 저 코인 옮겨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트렉스에서 그 당시 이제 빗썸은 코인 가지수가 6가지도 안 됐었고요. 하루에 3배, 많게는 7배 올라가는 코인이 많았고 격일로 30%씩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은 그냥 수두룩 빽빽 했었죠. 그런 거에 눈 돌아가면 결국은 큰 비중을 못 싣고 완벽한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수익을 길게 크게 못 먹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현재는 매월 적금 넣는다는 느낌으로 상위 코인만 분할 매수 중인데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시장에서 얻지 못하는 큰 수익을 충분히 챙겨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경험에서 2017년도 불장 경험해 보신 내용을 그대로 써주셔서 아마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2017년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홀딩 물량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위 코인들 시총 높은 상위 코인들에서 홀딩 물량을 적어도 이제 70에서 80%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50%는 홀딩해서 가져가야지 된다. 나머지 내가 만약에 단타로 한다거나 뭐 교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체 매매 또한 어찌됐든 그 범위 안에서 홀딩 물량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스텔라루멘 예를 써주셨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 스텔라루멘 15원 이하일 때 이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단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거죠. 아마 이제 1억 원 가지고 단타로 뭐 10%, 30% 먹고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손절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취한다고 해도 그 수익이 저는 많이 벌어야 한 뭐 1억 가지고요. 많이 벌어야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3, 4억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5원이었던 게 이제 2,400원까지 갔어요. 그냥 홀딩했으면 이제 200배래요. 그럼 1억 원이면 200억 된 거잖아요. 물론 그때까지 다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중간에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취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게 훨씬 큰 수익이다. 복리로 이게 우리가 홀딩한다는 게 사실 그 안에 복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복리 개념으로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원에서 예를 들어서 15원에서 10배 가는 건 이제 150원이잖아요. 150원인데 150원에서 나중에 150원에서 300원 갔다라고 하면 150원에서 300원이면 2배인데 실제 15원에 샀던 사람은 어떤 몇 배예요? 300원 가면 20배인 겁니다. 20배. 10배 곱하기 2배에서 그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셈의 법칙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곱셈으로 늘어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익을 취해야지 단기적으로 뭐 30%, 50%뭐 이렇게 먹는 걸 끊어먹는 식으로 하다 보면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일단 항상 홀딩 물량을 지켜서 매매하시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님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거는 이제 경험을 안 해보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 그냥 돈을 맡겨서 홀딩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존버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미련해 보이고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막연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존버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좀 이상한데 존버 수익률을 단타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럼 추세 매매하면 되지 않느냐?
추세 매매하게 되면 결국에 단타하고 추세 매매를 하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올라가다가 추세가 좀만 꺾이는 것 같아도 잘라주게 돼요. 그래서 수익을 계속 끊습니다. 끊기 때문에 그 복리 구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화 되게 되면 길게 먹는 그게 몸에 배지가 않는다. 그래서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 진짜 제대로 길게 먹어줘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아쿠아 바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비트 가치가 0이던 걸 엄청난 가치 부여와 동시에 천문학적인 부채인 달러를 엄청나게 가치 하락시켜버리면 부채 상환 끝과 동시에 가치 이동시킨 비트 다량을 확보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그 22조 달러에 달하는 그 빚, 그러니까 이경 뭐 거의 3천조가 되겠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일단은 갚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빚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매년 거의 이제 1조 달러씩 늘어나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더해지면서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라고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빚을 진 다음에 그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빚을 진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돈 갚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기타 이제 여러 나라들의 채권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가치도 떨어뜨리고 미국이 실제 지고 있는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빚도 갚고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다시 페드가 그거에 대한 어떤 권한을 다시 가져가는 이미 제가 봤을 땐 일정 부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그 부분을 이제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다음으로 송기봉님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다우가 오르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 중국 무역 적자로 인해 한국 지수는 하나도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다 올린 자료가 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최악을 그리고 18년 실적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최악이고 19년 실적 중국 관련하여 최악으로 치닫을 것 같은데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제 모순점. 주가는 미래의 경제가 좋아 보일 경우 선반영되어 움직이는 건데 미래의 실적은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려 하면 이건 완전 사기판이요. 최대 급락 폭락 사이클에 걸리는 건데 다 자기 보기니 어쩔 수가 없네요. 보는 시각이 경제는 안 보고 지수에만 현혹돼 가지고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차트를 오늘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차트 설명드릴 때 코스피 차트와 이제 중국 상해지수 차트, 이제 다우지수 차트까지 한 번에 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다우지수 지금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상해지수도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그 두 개 지수에 비해선 좀 덜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실적이 이제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제 개미도 꼬시기밖에 안 된다. 2008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졌었다는 거죠. 2008년도에도 똑같이 1500포인트까지 빠진 상태에서 1500에서 1600포인트까지 빠진 상태에서 19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해주고요. 마치 다시 이제부터 불장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고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이 어땠냐면 그때 이제는 진짜 다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냐면 작년 말에 이제 코스피 다우 이렇게 빠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 보이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니까 이제 다시 주식시장 불장 온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게 되면 이 돈의 힘에 의해 수급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푼다는 게 그냥 돈을 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돈을 푼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이제 XRP 뭐 10억 개씩 풀리는 물량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찌됐든 XRP는 1000억 개로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달러는 뭐냐면 있는 달러를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 풀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논리로 XRP를 1000억 개에서 뭐 1100억 개, 1200억 개, 뭐 2000억 개, 3000억 개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낸다라고 하면 아마 XRP 같이 믿는 사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리플사 완전 사기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달러는 그렇게 해도 오히려 야, 경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진짜 돈을 양적 완화를 하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저는 이거는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제 안 좋아져야지 이걸 꺼낼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채널 상단부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돈을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풀어낸다.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 돈을 그냥, 주가가 이미 높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돈을 풀어서 그냥 주식을 계속 부양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돈의 가치는 바로 이제 제로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제가 봐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증권 관련된 어떤 이제 시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분석해 주시는 분들 보면 최근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지금 더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어떤 이런 빚의 논리로 인해서 계속, 경기를 부양하고 돈을 끌어올리고, 돈에 의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게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끌어와서 지금 오히려 배팅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나중에 이제 곡소리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그 시나리오 비밀 시나리오 호응도가 빵점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게 그 댓글이 다른 쪽에 달려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최근 영상에 댓글로 달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내용은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은 안 해주셨어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개당.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문캐피탈에서 비트코인 10에서 20년 내 9,800만 달러 도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개당 1,000억 원이 되면 현재 시총 50인의 메이저, 준메이저급 코인들은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XRP 같은 경우도 뭐 1,00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이제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이 개당 1,000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이제 법정화폐는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라든가 뭐 짐바브웨 그런 화폐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도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도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가치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 우리가 뭐 1,000억이라고 해도 그 1,000억이 1,000억 느낌이 아닌 거죠. 이번에 뭐 화폐 개혁 통해서 공 뒤에 3개를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가치는 보존이 되는 거지만 공 뒤에 3개를 아마 줄인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억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비트코인 느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피해자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냥 원화라거나 아니면 매일 어떤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데 이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느낄 거다. 베네수엘라 보면 지금 거의 뭐 90%가 빈민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언제나 초록님이 써주셨고요. 아 잠깐만, 야옹님이 써주셨습니다. 야옹님이 써주셨고,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리플 사토시가 더 빠져야 전고까지 올랐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서 저는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만약 급등하게 되면 홀딩 물량 빼고 어디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할 건가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전고까지 갈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제 6,000사토시잖아요. 6,000사토시고 작년 9월 달에 11,000사토시까지 올라왔습니다. 11,700사토시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보시면 22,000사토시가 이제 전 고점인데,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영상에서 이제 그린 추세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 상승에 만약에 11,000사토시를 넘어가고, 뭐 지금 자리에서요. 지금 자리에서 뭐 한 2만 사토시 자리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바닥에서 매수한 물량 정도는 저는 정리해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400사토시에서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XRP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 정도 물량, 추가적으로 한 물량은 이 정도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줘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본인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각자 이제 물량이 XRP가 많으신 분들은 뭐 좀 더 빨리 매도를 하셔도 되겠고요. 나는 XRP가 적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 파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홀딩 물량은 저도 이제 홀딩을 해서 가져갈 거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식 님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얼마 안 남으셨네요 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저녁 때 영상에서 10,000명이 도달하면 오늘 저녁 영상을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15분인가가 이제 부족해서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Q&A가 좀 많이 밀려서 Q&A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 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지 않는다. 모두가 4,200불에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존버를 제외한 보유자들도 많이 나가 떨어졌고, 만약 한 단계 레벨업 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프로들은 더 높은 단가에 또는 눌림목을 기대하고 입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단가는 현재 처분한 단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 상승, 그러니까 개수만 줄어드는 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고 밑에서 이제 받을 걸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5,400달러가 돌파가 돼서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개수가 줄을 수밖에 없다. 몇 개라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개수를 늘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뭐 박스권 매매를 해서 개수를 늘렸다라고 하면 뭐 그건 실력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거의 아까 이제 그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단타를 잘 쳐도 그렇게 이제 돌파가 되면 오히려 개수는 줄어든다. 상승장에서 돈은 벌죠. 왜냐면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돈은 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에 보유했던 그 코인의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과정에 훈련이 안 된 자들이 대부분 싹 털어내고 코인 불리익에 들어가나 큰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내가 그 장본인 한 방에 다 털어낸다.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조그만 상승에 겁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대시세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다. 지금은 이제 이 부분 이제 빼겠습니다. 오늘 가격 흐름만 보아도 매집 물량은 많고 소량으로 이제 주가를 아래로 밀어낸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부족하다. 15년도 바닥에는 황무지였고 모래사막이었다. 17년 말기에 만들어진 ETF로 개미들 죽이고, 19년 지금은 합법화와 벡트 ETF가 목전이고 회사 팀원들에게 지출 또한 발생한다. 7,400불은 이제 보수적인 단가다. 이건 이제 뭐 벡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합법화 이런 걸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계속 사람은 다 고용해서 실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근데 공짜로 시킬 수 없잖아요. 다 월급 줘야 되는 겁니다. 다 비용 지불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저는 이거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거죠. 일파상승에 잠시만요. 예, 오히려 물량 매집이 끝났으면 작전 변경 8,400, 9,000달러까지도 내달린다. 1파 상승의 높이를 2파 상승에 대입한 가격이 7,400불. 2파 상승은 엄청 클 것으로 본다. 15년 50주선 상단에 머무르던 상단에서는 거래량이 많았고 그 거래로 5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주저앉았다. 현재는 대량 거래 동반 후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사이클상 최고점에서의 거래의 급격한 감소는 빠져나가야 하나 현 가격대에서의 거래 감소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이다. 결정적으로 4,200불에서 잡으려고 세력이 판단했다면 상승 최고점에서 거래 실리고 이제 조정을 주어야 했으나 오히려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오늘 뭐 차트 설명드리는 지금 시간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손기봉님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2월 24일 날요. 2월 24일 날 하락 나오고 이렇게 지금 평행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네,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급락할 때는 거래량이 실렸었는데 거래량이 이때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죠. 줄고 지금 이제 급등할 때 거래량이 실렸고요. 이날 하락할 때 4월 11일 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약간 실렸습니다. 약간 실렸는데 오히려 이제 추세적으로 거래가 이제 좀 줄고 있다는 거죠. 줄고 있고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제가 하락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적어도 지금 이 채널, 지금 제가 4시간 봉에서 그린 이 채널을 깨야 되는데 오히려 보시면 지금 채널을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그때 어제 말씀드릴 때 4월 이제 26일 4월 26일이 이 채널 고점과 5,400달러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거래가 계속 줄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여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은 패턴이 다시 이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그리고 이 상승 폭은 아까 이제 손기봉님이 이때 상승했던 폭 36% 상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7,400불이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이상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세력이 올리는 거를 그 세력 마음인 겁니다. 사실 7,400불까지 올릴지 여기서 이제 8,400불까지 올릴지, 아니면 뭐 진짜 여기 9,900불까지 올릴지, 이거는 세력이 야 여기서 한번 개미들 더 털어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숏을 쳤다거나, 야 여기 이제 고점으로 판단되고 이제 숏을 쳤습니다. 근데 숏 친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 손절 나올 때까지, 마진콜 당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려서 마진콜 다 손절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빼겠죠. 어차피 이제 눌러주긴 눌러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5,400불 돌파하고 지금 이 매물대가 많은 이 6,000달러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다시 한번 눌러줄 겁니다. 돌파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 6,000달러, 제가 이제 그 50주 이평선이 도는 라인까지는 50주 이평선을 돌리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눌러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돌아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눌러줄 거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이제 조정폭은 커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언제나 초롱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목소리가 이제 나오면 나오는 데까지 최대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수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좀 양이 이제 많이 밀려서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을, Q&A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언제나 초록님이 써주셨고요. 오늘 이제 채널 운영 목적으로 말하신 것 같이 공부해서 성장해 나가자는 멘트가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막연히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수익이 나도 불안했는데 이제 폭락말이 나와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건 정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내가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시장이 빠져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정을 줄 자리에서 조정을 주는구나, 또는 오히려 이제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모르면 빠질 때마다 불안하고요, 올라도 이제 불안한 거죠.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부의 그릇 작가분이시라는 걸 알고 깜놀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부의 그릇, 제가 어떤 부자와 그 그릇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책으로 이제 출판을 안 했고,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 그 부의 그릇은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 작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쓴 글은 제목은 이제 제가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 부의 분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고, 책으로 이제 출판하진 않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이제 처음에 좀 만들다가 암호화폐 시장 빠지고, 뭐, 또 약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요. 암호화폐 시장 이쪽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못 내면서, 그 영상을 찍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라도 제가 좀 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심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저도 이제 암호화폐 영상을 좀 하루에 뭐, 하나 정도만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영상을 다시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성씨 님이 써주셨고요. 저도 이제 장기간의 휴직을 마치고 4월에 복직했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회식 자리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람을 2차 자리에 데려가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비트 60, 이더 15, XRP 10, BK EOS 10, 그리고 기타 5.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명에게 보여줬는데 다들 미친놈 보듯 하네요. 큰 상승이 오고 난 뒤에 시장에 진입하면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해서 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막 비중을 실어서 늘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그 언제나 초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비중을 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공부가 되어야지 진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마 지금 그 직원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아마 확신을 갖고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앙도리님은 이거 뭐하러 이제 알려주냐, 나중에 이제 배합하고 시기하고 난리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CJ님은 만약에 누가 다시 이제 물어보면, 그때 갑자기 큰 돈 쓸 일이 생겨서 투자금 다 뺐다고 하시라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대박을 노리겠다고 그 짓을 했나 모르겠어. 아이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팁으로 보성씨라는 닉네임도 이제 실명 같으니까 지인들 알지 못하게 이제 바꾸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판이님이 써주셨어요. 바이낸스에서 BSV 상패 및 가격 떨어지는 걸 보는데 대단하네요. 거래소 파워가 엄청난 듯이요.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는 고래 싸움에 개미 등 터지는 거라 생각이 드네요, 라고 얘기해줬고, 금통님이 정말 웃기네요. 갈 때 될 쯤 SV 상패 터지고 가네요. 다 짜여진 판인 건가, 이렇게 얘기해줬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서로 지금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크래그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낸스의 자우정방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이제 작년 11월 15일날 비트코인 캐시와 SVG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마치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거기에 갖다 붙인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라인에 있는 거죠, 지금. 50주 이평선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50주 이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비에 있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털린,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존버하는 개인들 안 턴다는 거죠. 안 터는데 겁을 줘야 되는 겁니다. 겁을 줘야 되고, 야, 니들 이래도 안 털어? 니들 작년에 BSV랑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막 서로 싸울 때 어떻게 됐는지 니들 기억나지? 니들 그거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리해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언의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쫄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쫄 필요가 없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안으로 진행이 돼도 어차피 이제 3개월인 겁니다. 3개월 마지막으로 세력님들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너스로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빠진다라고 하면. 다음으로요, 김동규님이 써주셨고, 아직 50주 선이 남아서 시나리오 결정이 안 되었죠. 그리고 횡보를 하게 된다면 알트드 펌핑이 나올 수 있겠죠,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 5,400달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알트코인들 펌핑, 지난번에 이제 그 4,200달러 넘어가기 전에 알트코인들 펌핑 돌리면서 비트코인 갖고 있던 물량을 이제 알트코인으로 더 옮기게끔 만들었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그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주선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4월 26일 이후로만 시간을 보내줘도 50주선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요. 다음으로 이제 이동근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은 글로 이제 바로 드렸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1개월 차 된 초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이제 댓글을 쓰실 때 주의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코인을 지금 뭐를 몇 개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뭐 몇백만 원씩 또는 몇천만 원씩 몇억 원어치 돈을 뭐 넣어서 지금 코인을 뭘 샀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 닉네임 클릭하고 추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메일 주소를 또 들어가서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해킹해서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나 네이버 메일 같은 거에 여러분들 뭐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 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킹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암호화폐 자산을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물어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써주셨던 것처럼 그냥 비율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몇 퍼센트, 나 몇 퍼센트 갖고 있다, 뭐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를 내가 투자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뭐 금액으로 또는 코인 개수로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앞으로 이제 글 적으실 때 이런 금액이라든가 코인 개수는 되도록이면 적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비트코인이 진짜 아까 이제 뭐 문캐피탈 얘기처럼 몇백억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 그 1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의 주소도 어떻게든 해킹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런 보안 문제도 많이 개선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미스터 우식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뭣도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 5.8개 구입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 얘기니까 상관없겠지만 현재 얘기를 금액이라든가 개수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비케어 리플에 눈을 돌렸다가 30% 물리고 다시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가 2017년 12월 26일에 원금을 빼고 100% 수익금을 이더 퀀텀 이오스 왔다 갔다 하다가 2018년 11월 24일에 보니까 5%만 남아있더군요. 감으로 트레이딩 존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부하지 않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확신이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결국 물량만 뺏기고 탈탈 털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수익이 나셨었는데 그 100% 수익금으로 이렇게 단타를 해봤더니 나중에 남아있는 건 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이제 12월 24일 날 됐을 때
물론 이제 하락장이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합니다. 2018년도 11월 말부터 3월까지 내릴 때마다 조금씩 다시 매집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맞춰 공부를 시작한 초보라 생각하고 비트코인 20%, 이더 20%, 리플 60%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유가 있다면 이오스, 스텔라 루멘을 10% 정도 추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도 초와 같이 헛스윙 하고 있었을 텐데 또한 했을 텐데 H님 영상과 댓글들이 잘 잡아주고 있어 이 채널에서 활동하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기 영상과 심도 있는 댓글을 보면서 하늘을 뒤덮은 두텁고 어두운 구름 아래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향이 충만한 노아의 방주 갑판에 선베드에서 방주주의의 야유를 뒤로하고 아쉬워하면서 담배 한 모금으로 그들의 측은함을 하늘로 내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글이 또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측은함이 나인가?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닌가? 라는 헛웃음도 나고요. 아닐 겁니다. 현재 상황이 대홍수가 아니라면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됩니다. 다행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모두 성투하셔서 1년 후도 좋고 5년 후도 좋고 오프라인에서 웃는 얼굴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CJ님이 그 시절 유대지방에는 커피도 담배도 없었다요 라고 이제 겐세이를 걸고 싶다고 해주셨고 근데 표현이 너무 이제 문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이상실현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잠기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상실현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H채널님, 저도 차트를 보고 스스로 분석하는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어렵지 않게 볼만한 차트, 제가 이제 본 책이라든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차트 책은 사실 마땅히 뭐 추천해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뭐냐면 이론적인 내용들 있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이론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서 직접 그려보시는 게 그 책으로 이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차트를 직접 보시면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분석한 거를 보고 따라 그려보시고 그걸 이제 비교해 보시고 나중에는 그 훈련이 충분히 되면 전문가가 분석한 거 보기 전에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분석한 거 보기 전에 먼저 그려보신 다음에 다른 차트 잘 보시는 저 말고 뭐 차트 잘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거 보시고 비교해서 내가 못 봤던 부분을 이렇게 참고해서 비교해서 보시고 그걸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직접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많이 보시고 많이 그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시는 게 좋고 기본적인 내용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거라든가 내가 이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추천드린 거 그거를 오히려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투자 총서 1, 2, 3권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걸 사셔서 쭉 보시는 게 뭐 경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